벌써? 네. 네. 지금 59분이고요. 1분 뒤 4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 채팅창에 네, 4시가 되었으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 채팅창에 패들 링크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지금 현재는 별 자료는 없지만 하면서 같이 실습 결과물을 올려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챗 GPT 챗봇 그리고 데이터 분석 수업을 진행할 유인숙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디지털융합교육원 지도교수 그리고 한국 AI 영상제작협회 부회장과 리터러시 강사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고요. 저는 주로 공공기관 그리고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청년들 대상으로 그 AI 영상이나 영화 제작 강의 등도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용원의 디지털 융합 교육원을 줄여서 저희는 디용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용원에 와서 책도 여러 권 쓰고 네, 많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참여하신 처음 오신 분들께서도 계속 강의 듣고 연습하시다 보면 네, 좋은 성과들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목차는 딱 두 가지예요. GPT로 챗봇 만드는 거랑 그리고 GPT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패들렛은 전부 다 들어오셨죠? 그러면 패들렛에 오늘 수업에 데이터 분석과 GPT 챗봇을 배울 거잖아요. 잠시만요. 패들렛을 열겠습니다. 제가 칸을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늘 나는 어떤 챗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만들고 싶은 챗봇. 네. 혹시 오늘 패들렛이 처음이신 분 계실까요? 나는 오늘 패들렛이 처음이다 하신 분 채팅창에 1번 남겨주세요. 네, 처음인데 그 앞에 이은정 교수님과 수업하시면서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아니면 다시 설명이 필요하실까요? 네, 설명이 필요하다. 0번 눌러주세요. 0번. 네, 필요합니다. 0번. 네, 맞아요. 2시간만으로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럼 처음 쓰신다고 생각하고,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패들렛을 보시면 지금 만들고 싶은 챗봇이라고 썼잖아요. 이 부분에 더하기를 눌러서 제목 부분에 내 이름을 입력하고, 네, 정현정 교수님 벌써, 네, 1번으로 올리셨네요. 이름을 작성하고 여기 아름다운 내용을 적어보세요 라는 부분에 만들고 싶은 챗봇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이나 혹은 종류, 예를 들어서 뭐 사업계획서 작성 챗봇이다 하면 사업계획서 챗봇 아니면 어떤 거에 활용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고 싶다 등등 그냥 정해진 틀 없이 그냥 쉽게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왼쪽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제 거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현종 교수님 교육기획안, 그다음에 문호영 교수님 유튜브 쇼츠 기획, 양진 교수님 책쓰기 책보 사업계획서 책보, 최소은 교수님 유튜브 쇼츠 만들기 책보. 네, 오늘 실습이 가능하신 분은 네 분이실까요? 네, 생각 중이신 거죠? 네, 생각 중이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갑자기 뭔가를 막 올리라고 하면 저희 너무 어렵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질문이고 또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GPT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과 대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네. 안자선 교수님, 강의 계획안 챗봇, 이은정 교수님, 유튜브 쇼츠 챗봇.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손현주님, 강의계획서 첩보. 네, 강의계획서 첩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거 하고 시간이 남으면 또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오늘 배우고 나면 함께 실습을 통해서 챗봇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정은지님 강의 계획서 챗봇, 김상준 교수님 블로그 챗봇. 네, 일단 다시 PPT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챗봇을 만들까요? 네, 우리 왜 챗봇을 만들까요? 챗봇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챗봇은 운영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죠. 실시간 응답이 반복되는 이런 요청들을 이 챗봇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운영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 캐싱이라고 여기 보이잖아요. 프롬프트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캐싱을 줄여주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이 AI 사용의 모든 핵심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있겠죠. 그래서 질문의 질이 답변의 질을 결정하죠. 그래서 명확하고 구조화된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GPT로 만드는 챗봇은 코딩을 하지 않고 쉽게 질문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코딩 지식 없이 단순한 챗봇을 넘어 업무를 학습한 AI 동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지침을 넣고요. 네, AI 역할, 그리고 목표, 어조, 응답 형식 등을 정의해서 넣어줍니다. 이 지침 속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기능, 웹 검색을 할 것인지, 이미지도 그릴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 코딩을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혹은 비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잘 나온 결과물이 있다면 이것을 지식 파일에 업로드해서 요게 조금 잘못됐네요. 최대 20개, 10기가는 아닙니다. 네, 512MB 10개 정도 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부분이라 API는 연동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활용 사례는 내부 규정 챗봇 이런 것들을 사내 규정집을 PDF를 넣어서 이 직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즉시 답변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고객 문의 응대본, 자주 나오는 질문들 있죠. 이것들을 넣어서 고객 문의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챗봇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데이터의 기반 하에 만들어서 환각을 줄이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기술. 그래서 우리가 지침도 넣지만 그 지식 파일을 넣잖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파일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 파일을 기반으로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해 주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AI는 더 똑똑하고 지능적인 에이전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구조와 컨텍스트 길이, 환각 현상과 대화 스타일 등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게 좋아요. 우리 모두 강사 과정을 듣고 있잖아요. 강사님들은 네, 원장님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먼저 써보게 하라. 먼저 써봐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다. 그래야 그 학습의
몰입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습하기 전에 먼저 PPT를 통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 GPT 탐색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검색해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혹은 이 챗GPT에서 만들어 놓고 올려놓은 그런 것들을 써볼 수도 있고요. 이 GPT 탐색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GPT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 챗 GPT에 접속을 해주세요. 네, 챗 GPT 다들 들어가셨을까요? 네, 나는 챗 GPT에 들어가서 로그인까지 돼서 이 화면이 준비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2번 남겨주세요. 2번. 네, 2번.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황금 같은 이 일요일에 벌써 3시간째 공부하고 계시느라 너무 고생하고 계시죠?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사이드바를 혹시 오늘 챗GPT를 처음 쓰는 분도 계실까요? 혹시? 나는 처음 쓴다 하시는 분 계시면 0번 눌러주세요. 네, 처음 쓰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처음 쓰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드바를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GPT 탐색 눌러서 사이드바는 닫고 GPT 검색, 이 돋보기 검색창에 보고서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 수업 중에 혹시라도 말이 너무 빠르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채팅창에 0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고서라고 입력을 하게 되시면요. 공무원 보고서 작성기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찾으셨을까요? 눌러서 채팅 시작을 눌러줍니다. 자, 나는 여기까지 되었다. 3번 눌러주세요. 3번. 못 찾았어요. 네, 못 찾으신 분들이, 잠깐만요. 못 찾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유양석 교수님이 링크를 넣어주셨는데요. 링크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단은 하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첫 화면에, 이 챗GPT 첫 화면에 보면 이 왼쪽에 혹시 사이드바가 닫혀 있어서 못 찾으신 건 아닐까요? 네, 혹시라도 사이드바가 닫혀 있어서 못 찾았다 하시면 여기 사이드바를 여시고요. 약간 아래쪽에 보시면 GPT 탐색이라고 있습니다. GPT 탐색 찾으셨을까요? 손현주님. 네, 찾았으면 네, 아니요, 1번 GPT 눌러주세요. 탐색이 없어요. 오, 탐색이 없어요? 네. 혹시 영어로 돼 있나요? 아니, 잠깐만요. 한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네, 한국어 잠깐만요. 제가 이게 가끔씩 이렇게 돼서 네, GPT 탐색이라고 안 되어 있을까요? 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풀 테니까 한번 유인숙 교수님, 네. 유인숙 교수님, 네, 네, 탐색 없어졌고요. 저는 있는데 아, 예, 예전 저기는 있는데 새로 하신 분은 없을 수 있고요. 그 아, 네. URL에서 챗GPT.com 익스플로러로 들어가면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이 링크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일단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네, 다시 유양석 교수님께서 아까 공유해 주셨는데 혹시 못 보셨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링크를 복사해서 제가 채팅창에 넣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세요. 네, 들어오셨을까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네,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공무원 보고서 작성기라고
공무원을 위한 전문 문서 작성 AI 비서입니다. 나오죠. 그래서 보고서부터 공문까지 네, 표준화된 서식과 명확한 문체로 네, 결과물을 제공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챗봇을 쓰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여기 예시 대화문이 있기 때문에 눌러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챗봇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챗봇에 대해 어, 챗봇에 대해 아니 잠깐만요. 공무원 보고서 작성기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혹은 그냥 이 사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공무원 보고서 작성기 사용법 안내라고 해서 이 위쪽에 보시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을 위한 문서 작성 전문 도우미입니다. 보고서, 공문, 정책자료 등 다양한 공식 문서를 표준 형식에 맞춰 기획부터 초안 작성, 검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보고서, 정책 제안서, 뭐 회의록, 업무 보고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죠. 그래서 요청할 문서 종류를 이렇게 쓰면 거기에 맞춰서 목적, 대상 포함할 내용들도, 그러니까 텍스트, 네, 문맥을 주시면, 그럼 맥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초안을 생성해 주는 그런 챗봇입니다. 우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첫 화면에 있었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정책 연구 보고서 작성을 해달라고 해볼게요. 연구 보고서 작성해줘. 그냥 일단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떠어떠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줘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쉽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약에 강의를 갔다 할 때,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세요 했는데, 저희는 보고서 형식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고서 제목 주제, 예시 질문을 또 주잖아요. 고령화 사회의 행정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 그리고 목적, 이런 것도 다 주죠. 그래서 주요 대상, 독자, 특이사항 등을 주고요. 예시처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주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을 얘가 작성을 해줍니다. 네, 보고서 이런 형식으로 준대요. 아직 보고서를 작성해 준 건 아니고요. 이런 형식으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보고서 주제를 못 정했잖아요. 예시를 준 것처럼 요거를 복사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다 안 넣어도 되고요. 일단 제목에 있는 부분, 지역 청년 인구 유출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다른 분들은 어떤 주제를 추천받으셨을까요? 네. 추천받으신 주제를 패들렛에 한번 같이 올려볼까요? 네. 저는 그래서 지역 청년 인구 유출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줬는데요. 요약. 본 보고서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범위 및 방법이 나왔고요. 네. 안자선 교수님, 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 효과성 분석 연구.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한대요. 그래서 청년 유출 개념 정의하고 선행 연구 검토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년 인구 유출 실태를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사례도 분석을 해주고요. 대응 방안도 제안해주고, 우리가 강사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보고서를 써줘 하면 과연 형식에 맞을까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보고서 작성기를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네, 지침을 만든다거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형식이 아까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고서 구성안 예시 요거를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저랑 똑같이 나왔을까요? 기본 구성안이 똑같이 나왔다 하시면 4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보고서 기본 구성안. 네, 4번. 네, 안자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그냥 놔두고요. 일단 복사를 하고 새 창을 새 탭을 열어서 챗GPT를 하나 더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보고서 작성 형식에 대해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연구 보고서 형식을 알려줘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고서 제목, 뭐 발주기관, 수행기관, 뭐 연구 책임자 이런 게 표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출문에는 이런 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요약문 들어가고 목차, 서론, 네,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방법, 연구 추진 체계, 요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네,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죠? 그리고 현황 분석, 네, 사례 분석, 정책 대안 도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 결론, 참고 문헌. 얘가 좀 더 자세히 나온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참고 문헌 및 부록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성 있게 작성을 한대요. 그럼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럼 분량은 보통 얼마나 작성해?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강의를 갔을 때 보통 연구 보고서 기본 30페이지 이상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30페이지 분량에 맞춰서 저 형식의 그 분량을 쪼개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쪽 이내로 정리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가장 흔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장별, 권장 분량 예시, 요약문 2, 3쪽, 서론, 그리고 이론 선행 연구, 현황 분석, 그리고 결론과 부록 이렇게 해서 30쪽으로 해주죠. 공무원 보고서에는 쪽 수는 목표가 아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잘 쓴 보고서로 평가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챗봇을 만들 거잖아요. 그 지침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여기다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공무원을 위한 연구 보고서 작성 챗봇을 만들려고 해. 만들 거야.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공무원을 위한 연구 보고서 작성 챗봇에 넣을 인스트럭션 지침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요게 프로mpt가 좀 길어서 복사해서 좀 채팅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침이 나왔으면 지침을 한번 복사해서 패들렛에 올려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구서 작성 책보 아직 다 안 나왔네요.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써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을 위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그 일반 기업인, 직장인들, 그쵸. 기업이나 직장, 네, 인들을 위한 필요한 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용 챗봇을 만들 지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서 작성 챗봇 만들 지침 만들어줘. 이것보다는 일단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 생성형 AI 특징은 학습이 가능하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력물을 주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런 관련 지식들에 대한 대화를 GPT와 나누면 좋습니다. 네. 제가 복사해서 패들렛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보 실습에 유양석 교수님 벌써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올려볼게요. 공무원, 공무원 보고서 작성 책보 지침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네, 유양석 교수님이 올려주신 거, 네, 유양석 교수님, 네, 당신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지원하는 연구 정책 보고서 작성 전문 보조 AI입니다. 해서 정책 실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네, 정책 결정에 바로 활용 가능한 보고서 작성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네, 그래서 원칙, 분량보다 중요한 기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저는 그것도 질문을 했었어요. 문체가 되게 중요하고 줄글로 작성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보통 GPT한테 질문을 할 경우에 이 글머리 기호 동글동글 점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이 점, 이 글머리 기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 작성할 때 이 글머리 기호를 많이 사용하는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질문을 해서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 챗봇을 만들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절차라던가 문체라던가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양석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거 보면 문체도 있고 금지 표현도 있고 보고서 구조 생성 원칙, 네, 연구 개요 등등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길게 잘 써줬죠. 네,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잠깐만요.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BBB4500님 누구실까요? 네, BBB4500님. 네, 언론인을 위한 배명희 교수님, 배명희님 같으십니다. 네, 언론인을 위한 지방선거 첩보 콘텐츠 작성 지침. 그래서 기본 원칙, 네, 항목, 내용 정확성. 근데 역할이 안 주어졌네요, 아직. 그러면 역할도 주어지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지침에 넣을 역할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보세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잘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공무원 보고서 작성해서 역할을 또 만들어줬었잖아요. 그런 거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역할도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보세요. 네, 공정성, 투명성 아니면은 언론인으로 역할을 부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 윤리성, 네, 구성 가이드, 정보용 콘텐츠, 네, Q&A 콘텐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톤의 스타일, 문체도 되어 있죠. 뭐뭐입니다, 합니다, 형태. 그리고 전문성 있는 어조,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 대응에 대한 것과 법적, 윤리적 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결론까지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은정 교수님이 올려주셨네요.
이은정 교수님께서 네, 이은정 교수님도 공무원을 위한 연구보고서 작성 챗봇을 만드셨는데 여기도 기본 역할이 잘 들어가 있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원하는 연구보고서 작성 전문 AI 비서다. 해서 공무원 보고서 문체 유지, 1인칭이 안 되고 감정적 홍보성 표현 안 된다. 그리고 평가 보고서 표준 구조 준수하고 사실과 분석의 구분, 네, 연구 목적, 작성 지침,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길게 잘 나왔습니다. 네, 챗봇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정치적 평가 또는 가치 판단, 네, 기본 응답, 시작 문장 예시까지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소은 교수님 올려주셨네요. 어디 갔죠? 네, 최소은 교수님. 네, 아이고, 네, 실시간이다 보니까, 네, 그러네요. 최소은 교수님도 공무원용 연구 정책 보고서 작성 챗봇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도 역할이 잘 부여가 되어 있고요. 네, 최우선 판단 기준, 정책 결정에 바로 활용 가능한가, 네,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본문, 참고문헌, 부록까지 필수 구성 요소도 작성을 해주었고요. 네,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승희 교수님, 네, 차승희 교수님도 공무원 연구보고서 작성해서 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식 문서 중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챗봇입니다. 해서 역할 잘 되어 있고요. 사용 대상, 그리고 답변 방식, 네, 문체 톤, 입력 예시, 네, 금지 사항 및 유의 사항, 챗봇 응답 후 후속 유도 문구도 주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지침을 가지고 직접 연구 보고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 다 복사하고 계시죠? 혹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자료실 코너에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보고서 작성 챗봇 지침 연구 보고서 작성 챗봇 인스트럭션 지침이라고 여기 올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잘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자료실 섹션에서 연구보고서 작성 챗봇 인스트럭션 지침을 점 3개 눌러서 복사하시는데요. 잠시만요. 패들렛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섹션이 아직 안 보일 정도는 아니네요. 네.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패들렛 아래쪽에 보시면 작은 막대바가 있습니다. 얇은 막대바가 처음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섹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발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발을 살짝 밀어서 자료실 코너에 연구 보고서 작성 챗봇 인스트럭션 지침 점 3개를 누르시고요. 게시물 열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보고서 작성 챗봇 인스트럭션 지침이 나오고요. 여기 역할부터 쭉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끌어서 끝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를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실 때는 X 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X. 네, 요거를 복사하신 후에 우리 새 채팅을 열어서 네, 잠깐만요.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패들렛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들렛에 지금은 아직 섹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잘 보이긴 하지만 이게 많아지면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밑에 있는 막대발을 살짝 밀어서 해당하는 섹션을 찾은 다음에 네,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올려드린 인스트럭션 지침은 자료실 섹션에서 제가 올려드린 강사 유인숙으로 되어 있죠. 연구보고서 작성 챗봇 인스트럭션 지침. 요걸 선택하시고 옆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주세요.
그다음 게시물 열기를 누른 다음에 연구보고서 작성 챗봇 인스트럭션 지침이라는 지침을 찾아서 역할 정의부터 이렇게 마우스를 쭉 끌어서 끝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구조, 톤, 논리를 갖춘 문서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끝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혹은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화면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X를 눌러서 원래 패들렛으로 돌아가 줍니다. 네, 되셨을까요, 배명희님? 네, 네, 되셨다고 하네요. 그런 다음에 챗GPT 아까 작업하던 거 그 창에 가서 다시 새 채팅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 채팅이 아니라 사이드바를 열어서 아까 처음에 공무원 보고서 작성기 챗봇을 검색했었던 GPT 탐색으로 들어가 주세요. 사전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GPT 챗봇 만들기와 데이터 분석은 유료로 가입을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을까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5번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측 상단에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만들기. 만들기를 눌러서 이 왼쪽에 이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탭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구성 탭을 선택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름, 네, 이름에 보고서 내가 하려고 만들고자 하는 그 챗봇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을 위한 연구 보고서 작성 챗봇이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설명란에도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지침을 복사했는데 다른 걸 복사했기 때문에 다시 복사해야 돼요. 아,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침을 다시 복사를 해서 채팅창에 지침이 들어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안 들어가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패들렛에서 다시 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뭐 패들렛 사용법을 다시 익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패들렛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 섹션에서 연구보고서 작성 챗봇, 인스트럭션 지침 옆에 점 3개를 눌러서 게시물 열기, 그리고 역할부터 쭉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서 챗 GPT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지침에 복사한 그 지침을 넣어줍니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보내기가 안 돼요. 1600자가 넘어요, 제 거는. 네. 1000자 이상 되면 안 올라갑니다. 아, 만자인가요? 헷갈리네요, 지금. 네. 그래서 요 지침이 혹시 한 번에 안 보인다 하시면 요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요 대각선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크게 더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닫기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 스타터는 아까 보고서 작성 챗봇에 보면 여기 이렇게 네 가지가 문구가 있었잖아요. 예시 문구. 대화를 할 수 교수님, 있는 예시 질문이요. 문구. 네. 교수님, 그 만들기 구성 여기가 저는 안 들어가지는데? 어, 여기 만들기 구성 탭 없나요? 교수님? 네, 저는 없어요. 잠깐만요. 교수님도 유료 쓰시잖아요. 공무원 보고서를 들어가서 한 아니요, 네. 거예요? 아니요. 공무원 보고서 아니고요. 다시 할게요. 챗 GPT에서 네, 여기 GPT 들어갔어요. 탐색에서 공무원 보고서 챗봇을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 우측 상단에 만들기를 눌렀어요. 아,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시간 필요하세요, 교수님? 아니요, 다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 똑같이 구성 탭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름, 설명, 지침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화 스타터에 그냥 하나만 넣을게요. 연구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연구 보고서가 있다면 여기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 형식에 따라서 더 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없으니까 얘는 패스하고요. 여기서 웹 검색을 쓸 건지, 캔버스를 쓸 건지, 이미지 생성까지 갈 것인지 네, 판단하신 후에 기능을 켜고 끄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만들기를 하겠는데요. 그 전에 여기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연구 보고서 작성해줘라고 되어 있는 예시 대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하고 있으시죠? 네, 지금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수 정보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질문에 예시를 또 주죠. 주제 예시.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 개선 방안,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 정책 연구. 저는 하나만 선택을 해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 개선 방안. 요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활용 목적. 이런 경우에 아시죠? 1번에 대한 답 하나 주시고, 1번하고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 개선 방안, 그리고 2번 적용 범위. 음. 네, 저는 그냥 지방자치단체니까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네, 목포 한번 해볼게요. 목포. 3번 연구 성격, 정책, 중장기 정책 수립으로 할게요, 저는. 네. 지금 실습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요거 예시 질문이나 뭐 주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4번 보고서 활용 목적, 정책 수립 근거 자료, 의회 상급, 네, 정책 수립 근거 자료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 연도는 없어도 작성이 가능하니까 요거만 해서 한번 잘 작성을 해주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네, 오래 생각하네요. 네. 어, 목포시 중장기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해서 30쪽 분량 보고서 작성. 을 전제로 해준대요. 그래서 표지, 연구 과제명, 그리고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성격과 활용 목적, 요약문도 정리를 해줬고요. 목차도 구성을 해주었죠. 그래서 연구 개요 1장부터 쭉 작성을 해줍니다. 네, 저희가 넣은 지침대로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또 강의를 가서 써보게 할 때, GPT 탐색에서 만들어져 있는 공무원 보고서 작성기를 써보게 할 수도 있지만, 강사님 입장에서 직접 만든 이 챗봇을 공유해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을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저장. 그리고 보통 뭐 강의 계획서 작성 챗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나만 쓸 거잖아요. 그럼 보통 나만 보기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복사를 하고 패들렛에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계신 분들께서는 X를 눌러서 원래 패들렛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챗봇 실습 2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챗봇, 아, 챗봇 완성 링크 공유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눌렀나 눌렀는데 느리게 갔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들어가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보기 후엔 만들기 클릭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만들기 클릭하시면 돼요. 네, 강의 마치시기 전에 챗봇 만드는 순서 한 번 더 요약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자선 교수님도 올려주셨고요. 네,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네, 안자선 교수님께서 만든 공무원을 위한 연구보고서 작성 챗봇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직접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보고서 작성해줘 똑같이 누르면 네, 얘가 똑같이 답을 해주죠. 그럼 여기에 있는 질문에 답을 주고 네, 요 정도로 주면 된대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붙여서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넣어놓고, 네, 다른 챗봇들도, 네, 정은지님께서 올려주신 챗봇도 한번 보면, 네, 예시 질문까지 잘 넣어서, 네, 만들어 주셨네요. 그리고 이 만든 챗봇을 공유하실 때, 여기서 바로 이 더보기 눌러서 링크 복사해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바에 계속 쓸 거라면 사이드바에 유지를 하시면 한번 해볼게요. 사이드바에 유지를 하시면 여기 공무원 연구 보고서 작성 챗봇이 이 왼쪽에 보이게 되어서 이걸 항상 눌러서 다시 만들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거 제게 아니니까 사이드바에서 숨기기 해볼게요. 네. 그리고 다른 분, 네, 정현종 교수님, 굉장히 알록달록 이미지도 올렸습니다. 그죠? 로고 이미지도 올리셨나 봐요. 네, 공무원을 위한 연구보고서 작성 챗봇, 네, 해서 이미지 로고도 올리고요. 네, 연구보고서 작성해줘. 네,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배명희님도, 요거 나만 보기로 하셨나 봐요. 액세스할 수 없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나만 보기로 올리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GPT 탐색을 다시 들어갑니다. 네, 여기 잘 봐주세요. GPT 탐색 들어가서 내 GPT, 내 GPT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우측 상단에 내 GPT를 누르시고요. 네, 조금 로딩에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 방금 만든 공무원을 위한 연구보고서 작성 챗봇에 보시면 여기 나만 보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처럼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만 보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서 GPT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공유하기 눌러서 나만 보기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체크하신 후에 저장하시고 다시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어느덧 49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긴 듯 짧은 듯 하죠. 네, 다른 교수님들도 차승희 교수님도 올려주셨고, 정은지님, 네, 배명희 교수님, 안자성 교수님, 문우영 교수님, 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우선 지금 챗봇 만들기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어려우셨나요? 아, 편집이 안 보여요. 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GPT 다시 들어가서 네,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여기 내 GPT 들어가기 전에 여기 GPT 탐색 먼저 들어가서 눌러서 이 우측 상단에 내 GPT를 누르고요. 내가 만들어진 그 GPT를 확인해서 나만 보기로 되어 있다면 그 옆쪽에 연필 모양이 있어요. 연필 찾으셨을 거예요. 연필. 찾으셨나요? 네, 맞아요. 네, 찾으셨어요. 연필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으로 처음에 우리가 GPT 챗봇을 만드는 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공유하기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공유하기를 누르시고 나만 보기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체크하신 후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네. 되셨을까요? 네. 1교시 마치기 전에 그 GPT 챗봇 만드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 챗봇을 만들 때 내가 챗봇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내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업무를 좀 간단하게, 간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챗봇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GPT를 만들 것인지 정한 후에 그 GPT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구 보고서를 했잖아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 연구 보고서 형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체라던가, 뭐, 몇 쪽 분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대화를 통해서 뽑아내고, 그걸 통해서 그 챗봇 만들 지침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챗 GPT 화면에서 GPT 탐색을 누르고 만들기를 눌러서 이 만들기 탭이 아닌 구성 탭을 누르고 이름과 설명, 지침을 넣고 음. 이 대화 스타터를 뭐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고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넣은 다음에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정 교수님께서는 로고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더하기를 누르면 사진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바로 만드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그 기능은 없어지고 사진 업로드 기능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교시 마쳐도 될까요? 혹시 챗봇 제작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교수님, 일단, 네, 지금 저는 그 네, GPT 4.0을 쓰고 있는데 네. 5.1이나 5.2를 사용하는 게 훨씬 이런 거를 만드는데 많은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왜냐면 GPT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갖다가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침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그 높은 버전이 좋을 수 있고요. 만드는 단계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챗봇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잠깐 맨 처음에 설명을 하셨는데, 네, 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챗봇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반복되는 그 프롬프트를 그렇죠. 줄이기 위함이 가장 큰가요? 그렇죠. 음, 아무래도 그 작업을 계속 반복된 작업을 오늘도 블로그 글을 쓰고 내일도 블로그를 같은 주제로 써요. 그런데 넣어야 하는 프롬프트는 늘 같죠. 주제 조금만 달라지고. 그쵸?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챗봇을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음, 네. 뭐 답이 예를 들면 되셨을까요? 강의 기획서, 그럼 항상 강의 기획서에 대한 그런 프롬프트가 거의 비슷하니까 내 챗봇에 내 순서를 그쵸? 만들어 놓고 그거에다가 주제만 바꿔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가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1교시는 마치고요. 10분 뒤에 5시 5분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실게요.
네. 두 번째 시간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저희 50분에 마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데이터 분석, 네, 마스터 클래스인데요. 네. AI와 협업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전략입니다. 네, 성공적인 분석을 위해서 공식이 있는데요. 잘 구조화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정제된 데이터, 그리고 명확한 질문, 프롬프트가 중요하겠죠. 모든 AI 작업은 프롬프트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요게 잘 되어 있어야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결과도 잘못 나오겠죠. 네, 데이터 분석의 본질입니다. 네, 우리가 궁금해하는 현상,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매출의 구매량에 따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겠죠. 예측을 분석하고, 네,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본질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Y, 우리가 궁금해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찾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형태와 디지털 정제 과정인데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가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를 AI가 좋아하는 데이터로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보기 좋은 데이터는 AI에게 최악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기계가 읽기 좋은 형태로 변환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셀을 병합하고 보기 좋게 뭐 알록달록하게 꾸미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 병합된 셀은 쥐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서 해주게 됩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 그 데이터 분석을 지금 이 시간에는 생성형 AI인 챗 GPT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지만 좀 복잡하고 전문적인 엑셀과 파워 BI 그리고 파이썬 도구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문적이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라서 저희는 요거는 하지 않고요. 챗 GPT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는 네, 이렇게 8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지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정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수집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탐색적 분석인 ED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시각화를 하고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결론이라는 것은 또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나서 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 전처리란 무엇일까요? 네, 데이터 전처리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같이 그 데이터 분석 전에 용어들을 먼저 같이 검색하고 확인해 보는 작업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해볼게요. 데이터 전처리는 잠깐만요. 여기 계속 뜨네요. X 눌러볼게요. 네. 데이터 전처리는 분석의 품질을 결정하는 숨은 주역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결측치, 비어있는 값을 채울지 삭제할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왜곡된 값이 있는 이상치, 그리고 날짜 등의 형식을 통일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처리가 잘 된 데이터는 AI의 환각을 줄이고 분석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네, 데이터의 민낯을 확인하는 세 가지 렌즈, EDA. EDA라는 것은 분석 전에 데이터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훑어보는 단계인데요. 이 변수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집단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 보이시죠? 매출 비교,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이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뭐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하는, 설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분석해서 리포트 써줘 하는 거랑 이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상치를 제거해서 매출 추이를 시각화해줘 라고 단계별로 지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아까 저희가 1교시에, 바로 전 시간에 챗봇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죠. 단순히 연구보고서 써줘 하는 거라 어떠어떠한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해줘 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챗 GPT, 여기는 제대로 나와 있네요. 3시간, 그 파일의 용량은 512 메가바이트, 그리고 요 3시간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분석 시간이. 근데 만약에 오류가 날 경우에는 3시간 뭐 지금 올린 거 상관없이 다시 새 창을 열어서 다시 처음부터 분석을 하면 오류가 또 안 날 수도 있어요. 사실 AI는 복불복이겠죠. 네. 그리고 한글 깨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눔 글꼴을 업로드해서 같이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할 때 한글 깨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네, AI를 다 믿지는 마시고 항상 사람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챗GPT가 굉장히 똑똑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꼭 그 공식을 넣어주고 그 공식에 대해 맞춰서 결과값이 제대로 잘 나왔는지를 꼭 확인하고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강의를 가다 보면 데이터 분석 강의를 요청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데이터 분석 강의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료를 주면서 이 데이터의 값이 이 A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B라는 결과값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B라는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공식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디테일하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해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얘는 자기가 학습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이런 작업은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주관이 뚜렷합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요리는 셰프의 감각과 로봇의 칼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셰프의 감각과 그 칼질, 그쵸? 메뉴 선정이라던가 간 보기, 플레이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어 보이는 요리가 탄생이 되는 거겠죠? 보기에도 좋은 게 맛도 좋다고, 그쵸?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네, 프로세스도 알아봤고요. 일단 먼저 용어부터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얘가 갑자기, 넘어갔네요, 이제. 각각 하면서, 어, 그 단계별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 챗GPT를 2개 열어서 하나는 분석을 하고, 하나는 그 용어를 같이 알아보는 창으로 이렇게 챗GPT를 먼저 2개를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먼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셋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곳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국가 데이터처라는 곳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패들렛에 링크를 넣어 두었고요. 패들렛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진행이 빠르실까요? 괜찮으실까요? 괜찮다 하시면 네, 1번 눌러주세요. 1번.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너무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패들렛에 가시면 자료실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조금 위로 올려드릴게요. 공공 데이터 포털과 네, 공공 데이터 포털 그리고 국가 데이터처 물론 구글 검색창에 직접 입력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공공 데이터 포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내가 필요한 주제를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AI 활용이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네, AI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44,003건이 검색되었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 PDF 말고 아래쪽에 보시면 CSV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오늘 실습할 거는 여기서 하지 않고요. 그 국가 데이터처에서 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 데이터 포털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국가 데이터처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료실에서 국가 데이터처. 네, 최수원 교수님 정책 보고서 봇 만들어서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 데이터처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검색어에 혹시 여기까지 다 들어오셨을까요? 제가 채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들어왔다 하시면 2번 눌러주세요. 2번. 네, 2번. 네, 2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검색어에 AI 활용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AI 활용. 이렇게 하면 총 132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하고 나오실 거예요. 네, 여기서 AI 활용. 근데 오늘은 어제랑 좀 다르게 나오네요. 그래서 잠깐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저거 아니라 오늘 이상하네요. 잘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제가 받은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에 보시면 이 자료실에 잠깐만요. 교수님, 자료실에 네, 네. 아까 식약청으로 되어 있고 국가 데이터처는 주소가 다릅니다. 잘못 들어갔나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그게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국가 데이터처 네. 붙여넣기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요거 다시 채팅창에 드릴게요. 채팅창에 네, 넣어드렸고요. 네, 요걸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AI 활용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185건을 찾았다고 되어 있고요.
오늘 진짜 조금 뭔가가 이상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통계표, AI 활용, 통계표,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실습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넣어드린 자료로 함께 하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있고요. 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막대발을 움직여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 형식으로도 받을 수 있고 CSV 파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형식을 지정해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지금 안 되잖아요. 여기 보통 UTF-8 형식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오류가 덜 나고 그게 그 보통 분석할 때 쓰는 그런 파일 형식이라서 네, 엑셀보다는 CSV, UTF-8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잠깐만요. 모두 다. 예. 이 화면은 닫고요. 그 패들렛에서 자료실에 보시면 전처리 전이라는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찾으셨을까요? 네, 찾으셨으면 여기 점 3개를 눌러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해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나는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았다 하시면 3번 눌러주세요. 3번. 아, 네, 다 준비하셨네요. 네, 어떤 게요? 그 국가 데이터처? 네, 그렇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챗GPT에다가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업로드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죠? 혹시 기억하실까요? 너무 어려웠을까요? 네, 일단 데이터를 먼저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업로드 해준 다음에 네, 전 처리를 하기 전에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하고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읽고 설명해 줘 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우선 그 전처리 전 데이터를 업로드 하신 후에 이 데이터를 읽고 설명해 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챗GPT가 이 데이터를 읽고 파이썬이 돌아가면서 이 데이터를 읽고 설명을 해줍니다. 네, 데이터를 차분히 읽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표인지, 어떤 구조인지, 무엇을 말해주는지 순서대로 설명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2025년 기준 AI 디지털 기술 활용 분야 분포를 성별, 학교 급별 특성에 따라 비교한 통계표이다 라고 써 있죠. 네, 그리고 네, 행 구조, 누가 사용했는가, 열 구조, 그리고 전체 기준 핵심 해석, 그래서 성별에 따른 특징적 차이 등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잘 나오고 있으신가요? 네, 패들렛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패들렛, 네, 패들렛 링크 드리겠습니다. 아, 네, 유영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여기는 EDA 시각화를 제안을 해주잖아요. 여기 먼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데이터 전처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해줘.
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저희는 아까 탭을 하나 더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열어놓은 탭을 그 챗GPT 창에서 데이터 전처리가 뭔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데이터 전처리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전처리는 분석이나 AI 학습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상태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도 나오죠. 날것의 데이터는 그대로 쓰면 오류가 나거나 잘못된 결론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분석 전에 반드시 거치는 준비 단계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는 한마디로 엉킨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다듬는 작업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락값, 오타, 중복, 그다음에 형식이 제각각이라 계산이 안 되고 필요 없는 정보가 섞여 있고 그래서 그대로 분석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처리는 결측치를 처리하고 이상치를 처리하고 중복 데이터 제거 및 데이터 형식을 통일하는 작업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잘 나오셨나요? 네, 일단 그러면 데이터 전처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설명도 패들렛에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션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안 만들었나 보네요. 잠깐만요. 섹션을 왼쪽에 전처리 개념. 네,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이렇게 전처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나는 좀 화면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린다 하시는 분 0번 눌러주세요. 0번. 네, 괜찮으신가 봐요. 네.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완료했고, 전처리 목표, 그리고 수행한 전처리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헤더를 제거를 하고, 컬럼명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치형 데이터를 변환해서 전처리 완료 데이터 구조를 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전처리 완료된 파일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처리, 전처리된, 전처리 완료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CSV 파일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이 왜 꼭 필요하냐면요. GPT한테 저희가 전처리 되기 전에 데이터를 올렸죠. 그리고 나서 전처리를 요청을 했고, 그 다음 작업으로 EDA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건데요. EDA 분석을 할 때 이 전처리 완료된 파일을 넣지 않고 지금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얘는 업로드된 파일을 기준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처리 완료된 파일을 EDA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처리가 되기 전의 파일을 EDA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처리 완료한 후에 전처리 완료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달라고 해서 그걸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시 업로드해서 EDA 분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거는 어느 페이지에 하는 건가요? 네, 파일 형식은 어떤 거로 봤나요? 파일 형식은 CSV
UTF 파일 형식으로 받으시면 되세요. 여기 GPT에서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전처리 완료된 CSV 파일을 이렇게 알아서 제공을 해줄 거예요. 네, 최소은 교수님, 답이 되셨겠죠? 네, 손현주님은 지금 거는 어느 페이지에 하냐면요. 데이터 분석하고 있는 그 화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헷갈리지 않게 그 부분 조금 더, 보고서 행정 저는 자료용 와이, 와이드 형식, 뭐 롱 형식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여기 저랑 똑같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나왔어요, 교수님? 네. 제가 드린 파일로 혹시 업로드 하셨나요? 어떤 파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데이터 분석할 때 그 네네. 패들렛에 올려드린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올려주셨나요? 여기에? 분석 자료로? 지금 연구 보고서 작성 챗봇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아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저는 지금 국가 데이터에서 아까 다운받은 거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파일의 형식이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처음에는 PDF 파일이 위에 보여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CSV 파일로 다운받은 걸로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교수님, 네. 그 패들렛에 제가 올려드린 전처리 전 파일이 있어요. 그것도 다운받았어요. 네, 그것도 그걸로 업로드 한번 할까요? 다시 해보세요. 네, 그걸로 해보세요. 일단은 네. 저랑 동일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제가 패들렛에 올려드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들렛에 가서, 네, 자료실에 전처리 전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점 3개 눌러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다운로드 받죠? 그러면 AI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분야라는 CSV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아까 하나는 개념을 검색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창, 또 하나는 그 데이터 분석하는 이렇게 두 개의 챗GPT 화면을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왼쪽에 놓는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좀 더 편하게 기억할 수 있는 쪽으로 배치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CSV 교수님. 파일 한글이 깨져요? 교수님, 저도 네, 전처리 그 패들릿에 있는 자료로 했는데 두 네. 가지로 결과가 나왔어요. 전처리 와이드, 전처리 롱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좀 얘가 이상한가 봐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강의 가면은 어떤 분은 데이터 분석이 한 번에 쫙 물 흐르듯이 잘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오히려 강사인 제가 계속 오류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데이터 분석 이제 강사로서 데이터 분석 강의를 가실 때는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놓고 잘된 그걸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다가 혹시 오류가 나거나 인터넷 상황 때문에 잘 안 된다 하시면 그걸 열어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뭔가 지금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다시 챗GPT 새 채팅을 열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오류는 그 지점에서 하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한 번 오류가 나면 그 다음에도 계속 오류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예 새 채팅을 열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유연석 교수님 아직 나눈 코디 글꼴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너무 빨리 가셨어요. 네, 이렇게 전처리 완료된 파일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받으셔야 돼요. 오래되면 얘를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완료된 파일을 받으시고 요거를 제가 패들렛에 올려놨는데요. 좀 채팅창에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좀 채팅창에 이렇게 전처리 완료된 파일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파일을
와, 문호영 교수님 벌써 올려주신 건가요? 아, 다른 데이터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얘를 다시 업로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처리 완료된 파일을 업로드해 드렸는데요.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 2번일까요? 2번 눌러주세요. 지금 채팅창에. 네, 2번 눌러주세요. 네, 다 되신 것 같아서 이제 이 파일을 업로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류가 났다면 이 창에서 하지 마시고요. 새 채팅을 열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지금까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에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처리 완료된 파일을 이렇게 끌어서 바로 업로드 해줄 수 있습니다. 네, 파일이 다 업로드가 되시면 EDA 분석해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EDA 분석해줘.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EDA 분석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내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확인하는 그 창을 열어서 네, 저는 이쪽입니다. 가서 EDA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할게요. EDA 분석이 뭔지 친구에게 설명하듯 쉽게 설명해줘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시까지 들어주면서요. 네. EDA 분석이 뭐냐면 이 데이터가 어떤 애인지 처음 만나서 알아보는 과정이야. 정식 이름은 네, Exploratory Data Analysis인데 그냥 데이터 탐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유로 말하면 처음 전학 온 친구를 만났다고 해보자. 나이는 몇 살인지,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말이 많은 편인지, 특이한 애는 없는지, 이런 거 먼저 살펴보지. EDA가 딱 이 과정이야. EDA에서 하는 일들,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 숫자들 감 잡기, 그래프로 눈으로 보기, 네, 그리고 이상한 애 찾기, 이런 애들을 EDA에서 바로 걸러짐, 그리고 관계 있는지 살짝 보기, 한 문장으로 또 요약을 해주죠. EDA는 본격 분석 전에 데이터 구경부터 하는 단계. 왜 이걸 꼭 해야 하냐면 데이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분석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옴. 그래프 한번 보면 이상한 데이터 바로 보임. 다음 분석 방향이 보임. 이렇게 해서 전철이랑 EDA 차이까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딱 좋대요. EDA는 데이터 처음 받으면 이거 뭐야? 어떻게 생겼어? 하고 쭉 훑어보는 거야. 그래프도 그리고 이상한 애도 찾고 이렇게 답을 주네요. 다른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이것도 이제 패들렛에 공유해 주시면 나중에 보면 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칸을 하나 넣어 드릴게요. 요거는 같이 보지는 않고요. 그냥 여기다가 공부한 거를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DA 개념 이렇게 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이제 EDA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시각화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데요. 네, 글꼴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나눈 글꼴을 업로드한 다음에 시각화를 요청을 할 거예요. 일단 지금 EDA 분석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기본 점검, 데이터 구조 결측치, 전체 분포 요약, 그리고 핵심 포인트, 기준 EDA 인사이트를 또 줬습니다. 학습 보조 48.4%,
활용하고 있고요. 정보 검색 21.8%, 게임 오락 18.4%, 콘텐츠 제작 8.3%, 프로그래밍 2.7%, 기타 이렇게 해석도 나와주고요. 성별에 따라서 또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인사이트, 남성은 게임 프로그래밍 중심, 기술 친화적 활용 패턴, 여성은 학습 콘텐츠 제작 중심, 실용 창의적 활용 성향, 그래서 성별 맞춤 AI 교육 전략 설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학교 급별 EDA도 있고요. 고등학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 결론까지 내주었습니다. 2025년 기준 AI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학습 보조 목적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보 탐색과 오락 활용이 그 뒤를 잇는다. 반면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래밍과 같은 고부가가치 활용은 전반적으로 낮아 향후 교육 및 정책적 개입을 통한 활용 고도화가 요구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각화 단계인데요. 시각화하기 전에 한글이 깨지기 때문에 나눔 글꼴을 업로드해 줍니다. 패들렛에 다시 가볼게요. 패들렛에 가시면 네, 자료실에 네, 여기 막대발을 쭉 내려서 제가 나눔 글꼴을 맨 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실 맨 위에 보시면 나눔 글꼴이라고 있습니다. 점 3개를 눌러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하시면 나눔 글꼴이 내 PC에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나눔고딕 .tt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네, 분석하고 있던 그 EDA 분석이 끝난 그 챗 GPT 화면에 돌아가서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그 탭이 아닌 챗 GPT 분석창 요 탭에서 그 다운로드 받은 나눔 글꼴을 업로드 해줍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되었죠. 그러면 첨부 파일에 글꼴을 적용해서 시각화해줘 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 데이터 분석 강의를 가시면 그 물론 신입 직원도 있고 베테랑 직원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베테랑 직업은 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어떤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입 직원의 경우는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를 사용해야 효과적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GPT한테 어떤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좋을까 추천을 받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강의에 활용해 보세요. 지금 2가지 응답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네, 시각화 설명, 글꼴. 네, 이렇게 글자가 하나도 안 깨지고 나왔는데, 네, 색이 다 파란색이라서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시각화 설명도 해줬는데, 요 변별력 있게 다시 요청을 해볼게요. 일단, 요거 긴 거. 저희 한국인은 대체적으로 응답이 긴 걸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다른 시각화 어떤 걸 해줄지도 제시를 해주는데요. 일단, 여기 제가 했던 걸 얘가 기억하고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라데이션 강조 그래프. 네, 이걸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위쪽에 챗GPT에게 묻기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면 이 프롬프트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강조 그래프로 다시 그려줘. 그리고 시각화할 때 그 나눔 글꼴을 한 번 업로드해서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보다는 매번 시각화 요청할 때마다 넣어주면 글꼴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에서 또 다시 분석을 시작할 경우에는 3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당연히 다시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라데이션에서
이렇게 다시 변별력 있게 작성을 시각화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뭐 시각화까지 했죠. 이것도 시간이 남으면 강의 가셨을 때 시간이 남으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프로 시각화 요청을 해서 같이 보고 하는 작업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것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네,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패들렛의 데이터 분석 실습 이 부분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더하기 눌러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은정 교수님 ED의 개념 올려주셨네요. 네, 문우용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데이터 분석 하던 창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정책에 활용을 한다거나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인사이트를 줬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또 정책 보고서형 핵심 1페이지 시각화도 해줄 수 있다고 제시를 해주네요. 제안을 해주네요. 네, 일단 인사이트, 이 위 분석 결과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사이트 제공해줘, 인사이트 알려줘 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EDA 시각화 결과를 종합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수준별로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1차 인사이트, AI 디지털 기술은 이미 학습 보조 도구로 정착되었으나 창작 개발 등 고부가 가치 활용으로는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 인사이트, AI 활용의 무게중심은 공부에 쏠려 있다. 그리고 정보 검색과 오락은 보조 활용 영역으로 안정화. 그리고 격차 인사이트, 연령이 높아질수록 놀이에서 학습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놀이 기반에서 학습 전환형 AI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 인사이트도 주고요. 그래서 AI를 쓰고는 있지만 AI로 만들고 생산하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냥 쓰는 것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자유자재로 AI를 비서처럼 쓸 수 있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 정책의 최적 시점이다 라고 나오고요. 의회 보고서용 인사이트조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책 제안용도 있죠.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책 제안서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분석,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정책 제안서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서로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뭐 감마입이나 뭐 젠스파크를 이용해서 보고서, 슬라이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에는 챗GPT 챗봇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챗GPT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교수님, 없으시네. 네, 교수님, 봐도 될까요? 잠깐만요.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요건 아닌데 다른 걸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네. 말씀하세요, 저기, 먼저. 네, 분석 소리가, 네, 하울링이 있어요. 해왔는데, 했는데, 일단 혹시 핸드폰이랑 노트북 이렇게 두 개 들어오셨으면 핸드폰을
더보기를 눌러서 음소거, 뭐죠?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소리 나가기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네네, 됐습니다. 네네, 교수님, 됐습니다. 네. 우리 이거 데이터 분석할 때 네,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전처리 결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마지막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거 사실 확인 이런 거 좀 안 해도 됩니까? 이미 해야죠. 그 하는 게 데이터 좋죠. 기관에서 나온 결과라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지금 방금 그래프까지 다 그려봤는데 하기 전에 네네. 중간중간에 나온 결과를 보고 또 사실 확인하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뭐 이렇게 진행돼야 되나요? 그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고요. 네, 일단은 네. 모든 작업은 AI를 활용한 모든 작업은 이 사람이 최종 점검하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거는 사실 확인이 어렵지만 젠스파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젠스파크나 이렇게 사실 검증이 가능한 곳에 다시 업로드해서 확인 절차를 한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할지라도 다른 또 그 툴에 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라 이 말이죠. 아니죠. 공공기관에서 받은 거는 아니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 그 저기 기관에 들어가서 AI 활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거 처리했잖아요. 그 아, 네. 말은 데이터 분석할 때, 그쵸? 네네. 그런 네. 경우에는 내용 확인을 안 해봐도 되나 이 말이죠. 그래도 한번 해보면 더 사실 확인. 좋겠죠? 네, 좀 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일단은 항상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한 분 계셨죠? 아, 누구였죠? 네, 저요. 응. 그 챗GPT를 쓸 때 네네. 한글로 썼는데 갑자기 영어로 올라가가지고 영어로 나오고 어떨 때는 네, 한글로 나오고 그래서 다시 한국어로 해줘라는 그 과정이 좀 들어가는데 혹시 그게 제가 설정에 들어가서 한국어로는 다 바꿨거든요. 근데 네네. 왜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 응. 설정에서 한국어 자동 탐지 말고 한국어로 해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전 너무 그냥, 자주 그래요. 자주 그래요? 근데 오늘도 지금 몇 번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어로 해달라고 하면 한국어로도 바꿔주고 하는데 그게 여러 번 그래서 제 거가 문제가 있나. 혹시 교수님이 영어를 잘 쓰셨을까요? 네, 아니, 그렇진 아니요. 않으셨어요. 아, 네. 네네. 아, 아, 거기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앞으로 내가 한국어로 질문하면 반드시 한국어로 대답해야 해. 이거 꼭 기억해. 라고 한 음, 줄 넣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없으시죠? 저 교수님, 전처리 후에 네, 아까 진행사항 그 네. 요약 한 번만 해주실래요? 그 네, 전처리 알겠습니다. 전처리 하고 후 데이터 분석 아까 과정. 전처리 때 오류 나가지고 다시 리셋해서 했거든요. 아, 그 다음에 중간에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눔 굴거리 들어가는 그 중간만요. 네. 그거는 제가 그 프롬프트 정리해서 그 카카오톡 방에 넣어드릴게요. 네네. 괜찮으시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 강의 마음에 드셨으면 여기 후기 좀 남겨주세요. 저희 카페에도 남겨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개인적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네, 개인적 질문은 아니, 카톡으로 이거 주세요, PPT 교수님. 때문에. PPT를 뭘로 만드셨어요? 어떤 도구로? 그건 나중에 제가 네, 톡으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